의정부의 겨울밤은 피로 젖은 정적이었어요. 재개발로 비어버린 골목 사이 하나의 불빛만이 깜빡였죠. 요양보호사였던 여성이 문을 두드렸지만 안에서는 아무 대답도 들리지 않았어요. 문을 미는 순간 곰팡이 냄새와 썩은 피의 냄새가 공기를 찢었어요.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바닥에 쿵 떨어졌죠. 전등이 깜빡이며 잠시 비춘 것은 식은 발끝이었어요. 그 발끝에서 느껴진 차가운 온기가 아직 이 방이 죽음을 완전히 삼키지 않았음을 말해줬어요. 어둠은 숨을 삼키고 냄새는 죄를 드러냈어요. 형사들이 도착했을 때 방은 이미 얼어붙은 듯 고요했어요. 노인은 침대 옆바닥에 쓰러져 있었죠. 이불은 절반만 덮인 채 손끝이 허공을 향해 굳어 있었어요. 장식장의 유리가 깨져 있었지만 현금은 그대로였어요. 강도 흔적은 없었죠. 대신 방 한쪽엔 맨발 자국이 남아 있었어요. 피가 마르기 전 그 위로 먼지가 얹어 있었죠. 시간이 흐른 흔적이었어요. 형사는 바닥의 얼룩을 손끝으로 만졌어요. 차가운 점성, 그 안에 남은 미약한 체온. 그는 속삭였어요. 이건 폭발이 아니라 오래 쌓인 증오의 끝이에요. 시신의 얼굴은 평온했지만 평화는 없었어요. 입안에 이빨은 부러져 있었고 혀 아래엔 피가 응고돼 있었죠. 얼굴의 멍은 오래된 것과 새 것이 뒤섞여 있었어요. 수차례 맞은 흔적이었죠. 살인은 순간의 격정보다 누적된 증오가 만든 폭발이었어요. 형사는 피해자의 눈을 덮으며 낮게 중얼거렸어요. 누군가 이 사람을 알고 있었어요. 곁에 커튼엔 낯선 침 자국이 남아 있었죠. DNA 채취는 단 한 사람의 이름을 가리켰어요. 믿음이 배신으로 바뀌는 순간 인간은 짐승보다 잔혹해지죠. CCTV 속에는 8시 44분 한 남자가 스쳐 지나갔어요. 모자를 눌러 쓴 모습, 어깨를 웅크린 채 어둠 속으로 걸었죠. 택배 기사였다는 제보가 들어왔어요. 그는 말했다죠. 문을 열자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 한마디가 수사를 뒤흔들었어요. 그 시간 노인의 집안에는 두 사람의 그림자가 있었던 거죠. 범행은 침묵 속에서 시작됐어요. 발자국이 부엌으로 이어졌고 그 끝엔 부서진 약통이 있었어요. 약을 삼킬 시간도 없이 그녀는 맞았고 쓰러졌고 공기 속엔 분노만이 남았어요. 형사는 다음 날 근처 제철소 기숙사를 찾았어요. 한 남자가 손에 밴드를 감은 채 앉아 있었죠. 어제 술을 마셨습니다. 기억이 없어요. 그의 눈은 피로 붉게 물들어 있었어요. 그러나 그의 손톱 밑엔 피가 말라붙어 있었죠. 피해자의 담요에서 채취한 섬유와 일치했어요. 그는 고개를 숙였어요. 화가 났어요. 이유는 몰라요. 아범이 속삭였죠. 인간의 분노는 이유가 아니라 구실로 움직여요. 그 구실이 사라지면 남는 건 죄의 냄새뿐이에요. 형사의 눈빛이 어두워졌어요. 그의 과거는 고독의 기록이었어요. 어린 시절 폭력, 공장 기숙사, 술, 그리고 방치. 세상은 그를 버렸고 그는 자신을 증오했어요. 그 증오가 쌓여 폭발했죠. 그는 울지 않았어요. 그날 문이 열려 있었어요. 그냥 들어갔어요. 그 한 줄이 모든 걸 설명했어요. 외로움은 칼날이 되었고 분노는 손이 되었어요. 피해자는 단지 가장 가까이에 있던 인간이었어요. 다크아님이 말했죠. 악은 복잡하지 않아요. 단지 고독이 길어졌을 뿐이죠. 공기가 흔들렸어요. 그 말에 방이 다시 식어갔어요. 법정은 조용했어요. 판사의 목소리가 울렸죠. 징역 9년이 짧은 단어였지만 무게는 벽처럼 내려앉았어요. 그는 고개를 숙였고 손목의 수갑이 빛을 반사했어요. 아무도 울지 않았어요. 피해자의 자리엔 아무도 앉아있지 않았죠. 냉기가 스며든 법정, 시간은 그 자리에서 멈춘 듯 했어요. 죄는 끝났지만 냄새는 남았어요. 그 냄새는 다시 형사의 폐 속으로 스며들었죠. 죄의 기록은 종결되지 않았어요.
종이 위에 글씨가 아직도 살아 있었어요. 수년 뒤 그 남자는 출소했어요. 이름이 바뀌었고 세상은 그를 모른 척했죠. 하지만 그가 서는 곳마다 냄새가 따라다녔어요. 사람들은 말했어요. 그 사람 근처는 이상하게 공기가 무거워요. 그는 스스로 냄새를 맡았어요. 기억은 사라졌지만 냄새는 남았죠. 고독과 죄의 잔향이 뒤섞여 숨이 막혔어요. 어느 날 그는 벽에 한 문장을 썼어요. 냄새가 아직 나요. 아범이 속삭였죠. 그건 죄가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그날 밤 그는 조용히 사라졌어요. 철거가 시작된 그 골목, 새로운 건물들이 들어섰지만 땅은 여전히 차가웠어요. 공사장 인부들은 말했다죠. 이상하게 이곳은 불이 잘 안 붙어요. 땅속에서 무언가가 식은 채 살아 있었던 거예요. 콘크리트 아래선 여전히 미세한 냄새가 새어나왔죠. 사람들은 모르지만 공기는 기억하죠. 아범이 낮게 말했어요. 냄새는 죄의 언어예요. 인간은 죄를 잊지만 공기는 절대 잊지 않아요. 그 말이 바람에 섞여 흩어졌어요. 골목 끝 다시 어둠이 깔렸죠. 라디오가 켜졌어요. 잡음 사이로 목소리가 흘렀죠. 냄새가 아직 남았어요. 그건 형사의 목소리였어요. 세상은 변했지만 그 사건의 냄새는 여전히 사람들의 숨결 속에 스며 있었죠. 아범이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죄는 사라지지 않아요. 다만 모양을 바꿔 다시 태어나죠. 다크아님이 고개를 숙였어요. 그리고 인간은 그 냄새를 다시 맡을 때까지 같은 죄를 반복하죠. 바람이 스쳤어요. 어둠은 또다시 골목을 삼켰어요. 그 냄새는 아직 의정부의 밤속에 남아 있었어요. 이번 다크한 나이트메어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작은 댓글, 구독과 좋아요로 힘을 보태주시면 큰 응원이 될 거예요.